안녕하세요. 전기전자공학부 3학년 김다인입니다. 지금부터 11주차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velocity saturation이 있을 때의 IV 모델입니다. 앞에서 구했던 이 식을 대입을 해서 다음과 같은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우항에 있는 왼쪽 식이나 오른쪽 식이 생략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보다 굉장히 클 경우에는 이 saturation의 electric field 곱하기 channel length 분의 1 값이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saturation에서의 V 값과 I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반대 경우에는 VGS-VT 분의 M 값이 무시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V와 I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숏 채널과 롱 채널일 때에 이 saturation 되는 V 값은 숏 채널일 때에 더 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VGS 값이 커질수록 이 롱 채널은 더 선역적으로 증가하는 것보다 더 많이씩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 숏 채널에서는 롱 채널보다 조금씩 더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ID saturation 값을 더 올리는 것이 클수록 좋기 때문에 올려야 하는데 이 COX G 곱하기 VG-VT 값을 올리거나 이 산화면의 두께를 줄이거나 VT 값을 최소화하거나 VGS 값을 높이면 ID saturation 값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TOX가 너무 낮으면 터널링 문제가 생겨서 이런 누설 전류가 생기거나 reliability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VT 값을 너무 낮게 하면 모스펫이 오프 되었을 때에도 흐르는 누설 전류가 생기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아주 크게 됩니다. 그리고 VGS 값이 엄청 커지면 또 전력 소모가 많이 되기 때문에 소자 실내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소스와 드레인에서는 이런 파라시틱한 컴포넌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파라시틱한 컴포넌트는 흐르는 전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기생 저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고 앞에서 구했던 이 IDS 식에 이 기생 저항으로 인한 볼테지 드랍을 적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게 되는데요. 아까 구했던 IDS saturation 값을 IDS saturation 제로라고 할 때 이것은 기생 저항을 고려하지 않는 값이므로 기생 저항을 고려한 값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생 저항에 따른 영향은 채널 랭스가 길수록, 즉 롱 채널은 영향을 적게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롱 채널은 트랜지스터의 인트린식 저항 성분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아웃풋 컨덕턴스입니다. 아웃풋 컨덕턴스는 일단 GM은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대로 게이트 볼테지가 흔들릴 때 아웃풋 커런트가 어떻게 변화하느냐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때 GDS 값은 아웃풋 컨덕턴스라고 하고 다음과 같은 그래프에서 IV 특성이 있는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GDS 값이 작은 것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이때 맥시멈 볼테지 게인은 GDS분의 GM saturation 값입니다. GDS가 커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디블이나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 그 원인입니다. 실장에서는 소자 축소화 기술이 있는데 채널에서 흐르는 전류를 높이도록 하기 위해 스트레인드 테크놀로지 기술이 접목됩니다. 이 스트레인드 테크놀로지 기술은 다음과 같이 실리콘에 절마늄을 이렇게 추가하는 구조를 나타내서 채널 쪽의 레티스를 높여서 전자의 모빌리티를 증가시키는 그런 기술입니다. 하지만 이런 절마늄이 너무 많다면 실리콘 이런 본딩 자체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숏 채널에서의 non-ideal effect는 다음과 같은데 이렇게 노란색으로
펜 쳐놓은 부분이 이번 파트에서 배운 부분입니다. 먼저 서브 스레시홀드 커런트입니다. 모스펫이 꺼졌다고 해서 커런트가 아예 흐르지 않는 것이 아니고 누설 전류가 흐르는데 이때를 IOF라고 합니다. VT가 작을수록 아이온이 증가해서 바람직하지만 이게 너무 작다면 이 오프 스테이지 커런트인 IOF 또한 증가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때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보면 이 파이S가 이 서페이스 포텐셜이 얼마나 서페이스 포텐셜 즉 이 밴드가 얼마나 휘어짐을 나타낸 척도인데 이게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인버전 영역에서의 일렉트론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소스와 드레인 사이의 누설 전류를 흐르게 하는 요인입니다. 이 서페이스 포텐셜은 다음과 같이 모델링 할 수 있는데 이 에타 값은 1 더하기 산화면의 커피스턴스 분의 디플리션 영역의 커피스턴스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식을 적분하면 파이S가 나오는데 파이S는 에타 분의 VG 더하기 상수값입니다. 그리고 이 IDS 이 전자 농도에 비례하고 또 이 식에도 비례를 하기 때문에 아까 구했던 파이S를 집어넣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컨스턴트 커런트 레벨을 이용해서 IDS가 100 나노 암페어 곱하기 L분의 W일 때의 GS 값이 VT이기 때문에 이 다음과 같이 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타 곱하기 60V는 이제 스윙이라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이 스윙이 예를 들어 1.5이면 이 에타가 1.5이면 VGS가 VT 이하로 1.5 곱하기 60mV 즉 90mV 감소할 때마다 ID 값이 10배 감소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윙을 줄여야 하는데 스윙을 줄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그 산화막의 두께를 줄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서브스트레이트의 도핑을 낮게 쳐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각각의 리밋이 있는데 먼저 산화막의 두께를 줄이면 아까 말했듯이 옥사이드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서 이런 소자의 신뢰도가 낮아지거나 리퀴지 커런트가 흐를 수 있습니다. 또 도핑을 바꾼다는 것은 다른 패러미터들도 이제 바꿔야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잘 쓰이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터페이스 스테이트가 존재할 때 또 스윙이 더 나빠지게 되는데 계면이 페르미 레벨 위에 있으면 대부분 비어있게 되므로 계면이 트랩 전자를 이렇게 가둘 수 있는 트랩이 형성이 되고 또 페르미 레벨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전자로 더 채워있기 때문에 트랩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인터페이스 스테이트는 게이트 바이오스에 따라서 이 스테이트의 일렉트론 차지량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런 커패시터로 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VT 롤오프입니다. 먼저 채널 랭스가 너무 짧으면 안 되는 이유가 채널 랭스가 작으면 VT 값이 낮아지기 때문에 오프 커런트가 지나치게 커집니다. 따라서 미니멈인 그런 채널 랭스 값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롱 채널보다 숏 채널에서 VG를 조금만 걸어줘도 인버전이 생성됩니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VG가 롱 채널보다 숏 채널에서의 에너지 베리어가 더 낮아지게 되니까 VG를 조금만 걸어줘도 숏 채널에서는 인버전이 잘 생기게 됩니다. 이런 채널의 랭스와 VDS의 유무로 그리고 채널 길이에 따라 이런 에너지 베리어 차이가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